네, 화면에서 잠깐 봤지만 요즘에 그 식탁에서 명태를 찾기가 참 힘드네요. 네, 맞아요. 뭐 명태하면 명태, 황태, 네, 또 코다리. 그렇죠. 붕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릴 만큼 조리법도 다양하고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는 생선인데 요즘에는 좀 고등어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 국민 생선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 좀 주목해봐야 할 부분인데요. 오늘 아침 뉴스룸에서는 한국인 밥상 위에 생선이 바뀌고 있는 이유 그리고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김중진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박사님이라고 해서 예, 근데 저랑 비슷해 보셔가지고 나이가 부럽습니다, 박사님. 예, 일단은 박사님 대한민국 수산물 소비량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국민들의 수산물 사랑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네.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65.9kg입니다. 예.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어획되는 350g짜리 고등어를 한 달에 15마리 남짓 섭취하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예. 수산물 소비량은 최근 들어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이처럼 수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맛은 물론이고 수산물이 웰빙 식품으로 선호되고 있는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는 게 참 재밌는데요.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고등어가 12.3%로 1위를 차지했고요. 고등어? 네. 예? 그다음에 오징어랑 갈치가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실제적으로 이제 국민의 수요를 파악해서 해양수산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그 고등어가 지금 1위로 올라가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명태 드셨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봐야 될 게 박사님 고등어를 지금 좋아하는 입맛으로 바뀐 걸로 봐야 될까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순위가 좀 변하고 있는 거를? 네, 개인의 취향이나 선호가 예. 바뀌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실제적으로는 우리 바다에서 생산되는 어종이 변한 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실제 최근에 국민 생선으로 불리고 있는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7, 80년대에 비해서 어획량이 크게 증가했고요. 과거에 7, 80년대 국민 생선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명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지금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조업 어장이 또 변하거나 또 과도한 어획 등 다양한 또 원인이 있겠지만 또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주변 바다에서 일어났던 해수온 상승도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수온 변화. 해수온이요. 해수온 상승. 수온. 해수온. 네, 잘 듣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온 변화가요. 세계 평균치보다 좀 높다고 들었어요. 어느 정도로 높은 상황인가요? 네,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1.23도씨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같은 기간에 전 지구 평균은 0.49도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 평균보다 2.5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네, 우리나라 주변에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시베리아 고기압과 같은 기후 요소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또 서해나 동해 같이 반폐쇄성 해역 같은 경우에는 기후 변화나 기상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류나 해류의 영향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네, 또 저위도에 있는 따뜻한 물을 우리 주변 바다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쿠로시오와 대만 한류 세력이 80년대 이후 세력이 강해진 부분도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기분 탓인가요? 제가 해수욕장 가면 물이 따뜻하게 느껴지던데 그게 열이 많아지신 건 아닌가? 아무튼 지금 이제 그 수온이 높아지면 명태는 줄어들고 고등어가 늘듯이 어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차가운 물에 서식하는 한류성 어종인 명태나 도루묵 같은 경우에는 7, 80년대에 비해서 어획량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고요. 반면에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난류성 어종인
멸치나 고등어, 삼치 등은 어획량이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네. 네, 이는 수온 상승에 따라서 많은 어종들이 서식 적합 수온을 찾아서 이동하는 특성 때문인데요. 네. 네, 오징어는 과거에 어획량이 많았던 시기에는 동해 연안에서 네네. 집중적인 어장이 형성이 됐었는데 네. 최근에는 동해 먼바다에서 어장이 형성되면서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고 특히 그렇군요. 서해에서 네. 어획량이 늘어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또 방어가 이제 제철을 맞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겨울하면 방어 예. 아닙니까? 방어가 좀 방어는 위치가 어떤가요? 바뀌었다면서요? 네, 방어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인 어장은 제주 주변인데요. 네. 최근에는 강원도에서 어획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또 특히 우리 전 해역에 걸쳐 가지고요. 아열대성 어종들이 출현을 하고 그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예. 특히 제주 연안 같은 경우에는 예. 출현하는 어종의 40%가 네. 아열대성 어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보다 비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어종이 변화하는 걸 우리가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실 방어가 좀 많이 잡히면 가격도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현재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전반적인 흐름을 우리가 제어할 수 없으면 또 이 기후변화라는 것에 대응을 하고 적절하게 이렇게 적응을 하는 부분이 필요할 텐데요. 네. 최근에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는 어종들 같은 경우에는 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미용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고수온에 또 사육이 가능한 온도 내성 양식 어종을 개발하는 등 해서 기후변화 문제를 어떤 전환적인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그 어종들이 변하는 것과 동시에 명태 같은 경우는 이 어획량도 좀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기후 변화의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또 어떤 문제들 때문에 좀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까? 네,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요. 예.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과도어획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잡는다. 네, 예. 일정 수준의 이상의 과도어획이 지속되게 되면 수산 자원이 쉽게 고갈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요. 네. 명태 자원의 고갈은 기후 변화뿐만이 아니라 과도어획의 영향이 큰 것으로 연구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치어 같은 거를 많이 잡아서 좀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네, 또한 우리 바다에서 예. 어린 물고기 어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예. 자원 감소의 분명한 원인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예. 이 어린 물고기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생애 첫 어떤 산란을 하기 전에 네. 잡히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불법 조업 같은 건 영향을 끼칠까요? 네, 불법 조업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데요. 네. 중국 어선들이 우리 수역에 들어와서 수산 자원을 고갈시키고 또 우리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지금 어종이나 어획량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갈치를 잡아서 네. 그걸로 삼남매 다 대학까지 보내고 장가 시집 보내고 하셨던 이런 분들도 참 많을 텐데 뭔가 그런 종류가 변하거나 양이 변하면 어업 종사자분들도 좀 대응할 방법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어획량이 급격하게 줄고 있는 어종이 오징어인데요. 아, 맞아요. 오징어. 네. 예. 오징어 어획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오징어 어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강원 경북 지역의 어업인들의 시름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지역적인 특산물로 불리다 보니까 오징어를 원료로 한 가공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네. 최근에는 원료를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경영에 상당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른 오징어 마트 가서 사보셨나요? 저는 굉장히 비싼 걸로 저 기억하거든요. 네, 최근에 제가 마트에 예. 가서 마른 오징어를 집어 들었다가 아, 예. 가격이 너무 비싸서 예. 이렇게 놓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예. 실제로 우리 바다 주변에서 생산되는 어종이 변하는 것들이 우리의 일상의 어떤 삶의 모습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그 어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획량이 감소하면 우리가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네, 올해 우리 정부는 수산혁신 2030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생산 지원 중심의 정책을 자원관리형 어업 구조로 전환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해양수산부에서는 다양한 자원관리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네. 그래서 총허용 어획량 제도라고 하는 TAC가 TAC요? TAC는 과학적인 조사 평가를 바탕으로 어종별로 잡을 수 있는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네. 현재 12개 어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속적으로 대상 어종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네. 또한 산란기 어미 개체와 치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지금 현재는 각각 약 한 40여 종에 대해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 어종을 늘리는 부분들하고 또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우리나라의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수온이 상승하는 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대응책 갖고 있는지 좀 알고 계신가요? 네, 다른 나라에서도 기후변화와 관련돼 있는 연구개발 사업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과학적으로 발견된 사실을 정책에 반영해서 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활발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사실 뭔가 유통업체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런 부분까지 연구를 하신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수자원과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당부의 말씀 전하실 게 있다고요? 네, 마지막으로 수산자원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금까지 수산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무한하게 누려왔지만 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책임은 등한시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또한 이 땅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수산자원을 물려줄 수 있도록 기성세대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마음가짐을 다 함께 가졌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바다가 더 건강하고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많은 연구 부탁드릴게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